네, 읽기 전에 프린트 읽기 전에 요거 그 질문을 던지고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은 모두 나의 것인가? 시간에 따라 달려. 나은이가 번 돈 500만 원 누구 거니? 엄마 거니? 아빠 거니? 그치, 너 거지. 나은이 거지. 윤경이도 너가 번 돈, 알바해서 번 돈 누구 거야? 너 거지.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래서 손흥민이 그 연봉 162억 번 거 본인 거겠지? 메시의 절반? 아, 왜? 아, 좀 너무 비교했나? 근데 갑자기 이렇게. 손흥민에 비해서 너네 테일러 스위프트 알지? 미국 여자 가수. 와, 작년 말에 공연 수입만 3조인데 내가 조사해 봤을 때 그 불닭볶음면이 지금 매출이 어마무시하거든? 불닭볶음면 매출액이 3조야. 그러니까 거의 한 대기업 수준이야. 한 명이 노래 부르는 게. 그치, 더 나가는 거지. 공연 수입만이니까.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사실 3조 감이 안 오지. 솔직히 162억도 감이 안 오는데 3조는 더 상상이 안 돼. 그래서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자, 먹방 유튜버 쯔양 조사해보니까 뭐 떡볶이 100인분 먹는 것도 뭔가 한번 도전했었나 봐. 직접 만들어. 잠깐만.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게 아니라 나눠 기부하는 거예요. 제가 좀 봤어요. 그치. 아, 그래? 민채 민채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신 해명해주고. 이거는 쉽지 않지. 천인분. 그래서 이 쯔양이 자꾸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한 달에 얼마 버나요 했을 때 남들이 12달 벌 걸 저는 한 달에 벌어요 하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적으면 한 달에 4천, 많으면 8천. 실제 제 연봉을 정말 한 달에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길래 찾아보니까 뭐 찾아볼 것도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대시가야. 남보다 10배 이상 먹어. 그래서 요번에 뭐야, 냉장고를 열어줘? 냉장고를 부탁해 그거 있잖아. 거기에 쯔양이 나왔는데 장난 아니더라. 이 냉장고 자체가 어마무시하고, 그러니까 소화 능력이 워낙 뛰어나대.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러니까 쯔양 그 여자 팬이었나봐. 쯔양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깐 들려가지고 화장실을 가는 걸 발견하고 여자 팬이 사인 받으려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나봐. 근데 하필이면 쯔양이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남들이 한 번 내릴 때 쯔양은 7번을 내렸다고. 먹자마자 바로 이게 소화가 되나봐. 그냥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첨가해야지. 이게 진짜. 근데 사실 대식가는 우리 주변에도 많은데 그보다도 쯔양이 남들보다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좀 식상하지 않게 다른 상황과 아까 얘기했던 거죠. 기부 이런 거랑 떡볶이를 결합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력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이제 롤스를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할 건데 이 명제, 야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은 모두 내 거야 라는 명제에 롤스는 반기를 제하는 거야. 아닌데 네가 노력해서 번 돈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너의 것이 아니야. 사회 거라고 얘기를 해. 사회 거. 근데 이게 지금으로서 되게 뜨야하잖아. 근데 제가 단언컨대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철학 전공이잖아. 그래서 무수히 많은 고대 때부터 철학자를 공부했는데 재밌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비판하고 싶은 것도 있고 수용하고 싶은 철학자도 있었는데 딱 한 명만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가치관을 바꿨던 사상가 한 명만 골라주세요 하면 나는 단언컨대 롤스라고 할 수 있거든. 롤스. 우리가 배우게 된 롤스야. 그래서 조금 이게 시험에도 중요하지만 사실 너네 인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자세히 가르치는 거거든. 왜냐면 롤스의 답변은 뭐냐면 이런 거야. 야, 쯔양이든 너네든 누구든 그래, 능력 있는 거 인정. 근데 능력 있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고 돈 버는 거 아니거든. 아무리 대식가라고 하더라도 야, 쯔양이 만약에 인터넷 인터넷 초고속망이 깔리지 않은 사회에서 태어났다면, 그리고 유튜브가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없었다면 지금처럼 몇만 몇백만이 볼 수는 없었을 거야. 시청자가 있음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이게 송출이 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수익을 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네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술적인 뒷받침이 없었으면 돈을 벌 수 없었을 거다. 그리고 식도락 문화도 사실 아무리 기술이 다 있더라고 하더라도 몇백만이 보려면
그 노래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도 노래를 아무리 잘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 노래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것처럼 먹방도 즐기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수익을 벌 수 있잖아. 결국에 즐기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가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많이 먹는 걸 사실 여기 음식을 즐기는 문화인데 많이 먹는 걸 혐오스럽게 생각하거나 너무 기괴하게 느껴지면 안 볼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그 문화도 네가 돈을 버는데 일조하지 않았냐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인터넷망이 깔리지 않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쯔양은 배고파서 이거 한 달에 식비가 1,000만 원이래. 배고파서 오래 못 살았을 거야. 혼자 살자. 혼자 1,000만 원. 한 자리에서 고기 30인분을 먹는데 3kg, 30kg인가? 먹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400g 먹을 때 걔는 33kg인가 30kg 먹는 거. 맞지? 어마무시해. 안 돼요. 30kg면 진짜 미쳤어. 제 동생 몸무게입니다. 30kg 그런가? 그런데. 되게 많아. 쌤 한근도 입안에 30kg이면 싹 한 푸대예요. 몸무게가 40kg라고? 몸무게는 40kg대야 이 사람. 40kg. 40kg대였어. 45kg 막 이랬어. 쌤 근데 그럼 30kg는 더 말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롤스의 위치 정리하면 우리 정리했었잖아.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500만 원 번 거 누구 거야? 내 게? 아니야. 마르크스한테는 사유재산이 없어. 내 것이 없어. 그래서 내가 500만 원 벌어도 모두의 것. 민찬이가 열심히 1,000만 원을 벌어도 모두의 것. 이재용 회장이 한 달에 3조 벌어다 줘도 모두의 것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열심히 일을 안 해. 마음에 들어졌어. 모두 내 것이 없어. 근데 또 반대로 우파 쪽에 노직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던 그 가치관이 있지. 내가 노력해서 번 건 모두 다 나의 것이라는 가치관이라면 롤스는 중환자적 입장인 거야. 야 내가 번 돈 일부는 내 거 맞아. 근데 일부는 사회와 공유해야 돼 라고 해. 그래서 100을 벌었으면 한 70 정도는 너의 몫으로 가져. 그게 맞아. 근데 한 30 정도는 사회와 공유해야 된다는 말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와 공유할 수 있을까? 그치, 월급을 받은 거에서 일부 세금으로 특히 최소 수혜자를 위해 몫을 나눠야 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 돈을 사회와 공유한다? 사회와 공유한다. 누가 떠올라? 마르크스가 떠오르지. 그래서 우파한테 까이고 우파한테 너 공산주의네? 까요. 근데 실제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 우파거든. 근데 또 이 우파한테는 너 왜 자본주의 좋아해? 라고 하면서 또 까이는 거야. 왜 사회주의가 지향하지 않아? 그래서 양쪽으로 까요. 가운데 위치라서. 양쪽으로 까서 이게 알아가는 재미도 있는데 그거를 정말 팡팡팡 이렇게 방어하는 그 맛이 있어. 이론적인 맛이 있어. 너무 재밌기도 하거든. 근데 조금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방어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면 여기 축구 천재 김민준 누가 읽어야겠니? 본인 읽기 너무 쑥스러운가? 윤경이가 읽어줘라. 여기 축구에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축구에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인증인증 흩어서 공이 다른 기술, 스피드, 슈팅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또래보다 월등합니다. 이 축구 재능은 의심할 수 없고 유명할 여지 없이 인증이 개인의 것입니다. 누구도 인증이 축구를 필요하거나 그의 재능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준이는 두 개의 다른 세상 중 하나로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A 세상은 축구의 나라고 이곳 사람들은 모두 축구에 열광합니다. 동네마다 잘 닦인 축구장이 있고 프로리그가 활성되어 있으며 TV에서는 매일 축구 경기를 중계합니다. 뛰어난 감독팀 동료, 심지어 재활을 돕는 의료진까지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B 세상, 야구의 나라. 이곳 사람들은 오직 야구만 좋아합니다. 축구는 인기가 없어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축구장은 잡초가 무성하고 축구공을 파는 가게조차 찾기 힘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민준이가 본인의 축구 재능으로 성공할 수 있는 나라 어디니? A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거는 가정하기를 민준이가 전학을 가는 상황을 가정했어. 선택할 수 있지. A로 갈지 B로 갈지. 실제로 우리는 어때?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길 혹은 미국에 태어나길 아프리카에 태어나길 바랄 수는 있어도 그거는 우연히 얻게 되는 결과잖아.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는 정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보면 요걸 좀 유념해서 봐요. 롤스는 둘을 구분을 해. 천부적으로 내가 갖고 태어난 재능과 그 재능의 분포를 구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 같은 경우에는 누구 거다? 축구를 잘하는 능력,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 누구의 것이야? 내 거지.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축구 재능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개인의 것이다.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야. 개인의 능력 자체는 본인의 것이지만 여기 보면 그래서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개인의 소유다. 이건 맞지. 근데 그 능력이 사회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뭐다? 사회의 공동자산이란 말을 해. 능력 자체는 개인의 것이지만 그러한 재능의 분포는 사회의 공동자산이다. 이거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느낌이야. 실제로 어디 나라에서 태어날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똑같은 능력을 가진 채 민준이가 A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B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B에서 태어나면 B에는 정말 척박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B나라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어떠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거나 돈을 못 벌어. 맞지?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축구장 잔디가 깔려있는 그 장소가 너무 많아. 그리고 프로리그가 활성화돼 있어서 사람들이 축구를 즐기고 그거에 돈을 쓰기도 해. 그리고 감독도 있고 자기가 다쳤을 때 계속해서 재활을 시켜주는 의료진도 너무나 잘 구비가 돼 있어. 봐봐. 본인도 능력이 있지만 다른 설비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어. 이런 분포는 어떻게 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주어진 게 아니지 우연히 갖게 된 행운이잖아. 그래서 우연히 갖게 된 이런 행운, 다른 말로 우연히 갖게 된 재능의 분포 덕분에 본인이 돈을 벌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리 네가 능력이 뛰어나서 벌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회적 재능의 분포 덕에 돈을 벌은 거니까 온전히 너의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 응. 그렇기 때문에 100% 너의 몫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재능에 너가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에 얘기하는 건 그래서 일부 몫을 사회와 공유한다 혹은 최소 수혜자와 공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그 맥락에서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거지. 앞장으로 가서. 그래서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이유는 굉장히 두드러져. 결국에는 다수결로 즉 최대 다수를 위해 최대 행복을 추구하면 소수의 입장, 다른 말로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이 보통 무시가 돼. 권력이 없거나 입김이 세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그 의견이 무시가 돼. 그러한 공리주의의 결과로는 혹은 결과적 정의관은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롤스 입장으로는 그러한 사회적 약자, 즉 최소 수혜자가 희생되는 건 정의롭지 않다고 본 거야. 이게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인데 여기 롤스 하면 반드시 최소 수혜자를 연관 지어서 떠올려야 되는데 이게 롤스의 일생과도 관련이 있어. 최소 수혜자에게 뭔가 좀 더 복지나 혜택 같은 걸 주길 바라는 그런 가치관이 롤스의 일생과 관련이 있는데 총 3가지가 있어. 하나는 롤스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그 디프테리아라는 그 1급 법정 전염병이지 열병 같은 걸 알았어. 근데 이게 전염이 되다 보니까 먼저 롤스가 걸렸는데 그 밑에 동생이 둘이나 있었거든. 롤스가 첫째였어. 근데 본인한테 감염 당해가지고 둘째도 걸리고 셋째도 걸렸어. 근데 본인은 디프테리아에 나왔는데 결국에 2 동생이 죽었거든. 자기한테 감염을 당해가지고 지금도 너무 소름 끼치고 얼마나 무섭고 충격이 받았겠니. 자기 때문에 2 동생이 죽었으니까. 미국은 또 그렇게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잖아. 그래서 충격과 같이 이게 실어증을 앓을 정도로 한동안 말을 못했었대. 그래서 이런 의료 문제 혹은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 동생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지. 2번째는 우리가 미국 갔을 때 워싱턴 DC 들렸었잖아. 근데 그 근처에 볼티모어라는 곳이 있어. 롤스가 볼티모어에서 태어났거든. 근데 볼티모어가 뭘로 유명하냐면
미국에서 4번째로 흑인 비율이 높은 도시야.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주변에 다 흑인이 많았단 말이야. 흑인 친구가 꽤 있었어. 근데 엄마가 퇴근하고선 이렇게 왔을 때 자기가 놀이터에서 흑인 친구들이랑 노는 걸 보면 빨리 와 빨리 이러고서 걔네랑 놀지 말라 그랬잖아 막 이러고 혼냈어. 흑인 친구랑 놀면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어. 근데 당시 롤스 엄마가 꽤 명망 있는 그 여성 사회 운동가였거든. 엄마가 좀 깨어있는 분이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흑인 친구랑 노는 거 싫어해. 안 깨어있는데. 근데 당시에 약간 그 인종 차별, 그러니까 인종 분리 운동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시발점이 있던 시대라 식당 이런 데도 백인 흑인이 앉는 좌석이 따로 있고 버스도 앞좌석은 흑인이 못 앉도록 하던 그 시대였거든. 그 시대를 거스르진 않은 거지 엄마가. 그 시대의 그 사상을 갖고 있는 분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흑인을 싫어하나 이런 차별 의식을 조금 깨닫게 돼.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갈 때가 되니까 롤스 이렇게 책가방 메고 버스 기다렸다 버스 타고 초등학교 가는데 분명히 나랑 동갑인 친구가 있는데 얘는 초등학교를 안 가고 여전히 놀이터에서 흙 먹고 있는 거야. 쟤 저래도 되나? 왜 나랑 동갑인데 학교를 안 가지? 그래서 교육의 이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지고 있구나.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애들이 있네. 이걸 알게 되고 마지막으로 롤스가 한 20, 30대 때 베트남전이 발발하는데 이때 좀 소위 집에 백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빠졌어. 베트남전 참전을 안 해도 됐어. 근데 갇히지 못한 자들만 징집을 당한 거야.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사회가 불평등하다라고 하면서 이 불평등, 특히나 최소수혜자들에게 미치는 그 불평등을 최소화시키고자 했던 거야. 그래서 요 공리주의 비판하면서 얘기하는 게 결과가 아닌 절차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된다는 절차적 정의관을 얘기한 거야. 절차적 정의관은 말 그대로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는 자동적으로 공정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윤경아 이제 그만할래? 아까부터 계속했네. 처음부터. 선생님 모르는 게 아니야. 모른 척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절차만 공정하게 두면 그 결과는 자동 공정해진다고 얘기하면서 결과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절차, 과정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책에 실제로 노름, 도박, 갬블링을 얘기를 해. 갬블링. 그냥 고스톱이야, 고스톱. 그래서 유건이 맞지? 유준이랑 저는 세연이랑도 헷갈리지 않을까 아닌가? 미안해. 만약에 민찬이 고스톱 되게 못 치게 생겼다. 얘 끼워봐. 민찬이랑 유준이랑 누구 할까? 시원이랑 셋이 고스톱 친다고 해봐. 10,000원 판돈 걸고. 그러면 고마워 얘들아. 누가 잘할 거 같니? 고마워 얘들아. 이거 모르는 거지. 근데 만약에 민찬이가 10,000원을 걸었는데 내가 25,000원을 땄어. 이 결과 정의롭니? 옳은 거야? 그러니까 기분은 좋을지언정 이 분배, 이 몫의 분배가 막 옳다 그르다고는 할 수 없잖아. 누구라고? 유준이가 10,000원 내고 10,000원 다 잃었어. 어때? 본인들이 근데 돈을 걸었는데 이미 그러면 그때부터 투자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실 뭐 얼마를 따건 안 따건 기분이 나쁘다 좋다이지 정의 부정의의 기준은 아니잖아. 사실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냐면 롤스는 절차라는 건 뭐냐면 누구도 끌려서 억지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원해서 고스톱을 치고자 했고, 그리고 처음에 룰에 동의를 해. 그런 거 있잖아. 고스톱은 첫 벅에 500원 뭐 이런 거 있거든. 굉장히 중요한 그거 있거든. 첫 벅 그 모르니? 너네 고스톱 안 쳐봤냐? 내가 몰라? 쳐보고 고스톱 안 쳐봤어. 한번 쳐봐야 되네. 야 이거 상식 아니냐? 중간에 룰을 얘기하면 이게 의가 상해. 그래서 처음에 이걸 다 잡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도 반칙을 안 해야 돼. 그러면 이 세 가지 절차만 이뤄졌다면 누가 얼마를 따든 공정하다는 거야. 이게 얼마를 땄는지가 결과적인 돈이지.
결과적으로 돈이 얼마씩이 분배가 됐던 절차적 과정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는 거야. 근데 이게 고수돈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축구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거든. 만약에 한일전 같은 경우에 그 결과라는 건 승패가 어떻게 결과로 분배가 되느냐잖아. 근데 한일전에서 지면 굉장히 짜증나잖아. 패했어. 근데 패한 결과를 우리가 중간에 누구도 반칙을 하지 않고 심판도 오심을 하지 않고 다 페어플레이 했으면 패했더라도 그 결과를 공정하니까 승복할 수 있는 거잖아. 그 같은 얘기야.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공정한 절차, 롤스한테 있어서 이렇게 공정한 절차가 중요한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초적 입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원초적 입장에서 나온 공정한 결과가 다음 시간에 할 정의의 원칙이야. 너는 혹시 아니 그거 여기 그래서 고수톱에서 이 반칙으로 유명한 게 누구야? 영화 타짜의 아기 알아? 아기? 그 밑장빼기 맨날 하는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조승우가 자꾸 반칙을 하니까. 그래서 넘겨서 밑에 이거 원초적 입장 하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근데 우선 미리 사과합니다. 예? 미리 사과할게요. 자, 제가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선생님 전 재산 타고 맞습니다. 400만 원인데 제가 미리 사죄합니다. 자, 뭐야? 나 진짜 네. 기꺼웠잖아. 아니 저희 유준이냐? 유준이? 왜 이렇게 부잣집 아들처럼 옷을 입은 거야? 옷이 있어 보여. 무슨 옷이야? 근데 너네 반은 아니 근데 너무 멀쩡한 애들밖에 없어. 나 웃긴 순으로 사실 멀쩡하지 봤거든? 웃긴 애가 없어. 야 그러면은 이거 400만 원 요게 4명 무슨 기준으로 나눌래? 400만 원 이거 가지려면 어떤 기준이 좋겠어? 가위바위보요. 당사자들끼리 그러니까 여기 당사자를 얘기해봐. 무슨 기준으로 나누고 싶어? 뭐 성적순 아니면은 키 큰 순? 가나다 순? 상처 거꾸로 하면 될 것 같아. 뭐 운동 잘하는 순? 수학이 여러 가지가 또 나왔는데 영풍이는 IQ 순으로 하고 싶대. 그럼 몰빵이네. IQ 높으니까. 몰빵이네. 근데 진짜 솔직히 그렇잖아. 그래 유건이가 제일 크네. 맞냐? 유건이가 제일. 근데 이거를 이거 돈 갖고 싶잖아 솔직히. 상금 갖고 싶으면 야 이거 어떻게 할지 회의하자 하면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 아니 맞지 않아? 영풍이 IQ만 봐도 알 수 있어. 잘생긴 순으로 하면 우리 시연이가 받겠지. 귀여운 순? 뭘 하면 시원해?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롤스는 뭐냐면 회의를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의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흑백 요리사처럼 무지의 베일을 쓰고 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미안. 나 딴반 애들인 줄 알았어. 유준이 저렇게 하니까 약간 부잣집 아들이 없대졌지. 이거 3반 3반만 이거 보이 아니 3반. 시완이랑 다른 반은 안 해. 저렇게 해놓으니까 저 있어, 지금, 저. 먹으셨 같다 먹으셨. 그거 기생충? 다르면서 기생충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무지의 베일을 이거 쓰는 순간 내가 심지어 여잔지 남잔지도 모른대. 롤스에 따르면. 그리고 내가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도 모르고 미국인 있지.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도 모르고 부잣집이 아니고. 심지어 내가 뭐 공부를 잘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내가 팔이 이거 벗었을 때 무지의 베일을 벗었을 때 팔이 한쪽이 없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 운이 안 좋으면 아니면 운 좋으면 내가 정말 부자이고 혹은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날 수도 있고 근데 무지의 베일을 쓰는 순간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공정하게 무엇이든 분배할 수 있다는 거야.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분배하게 될 테니까 무지의 베일 안 쓰면.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 동의어들 꼭 알아두세요. 원초적 입장과 동의어들. 원초적 입장은 영어로 오리지널 포지션인데
무지의 베일을 쓴 상황이다. 그래서 나한테 뭐가 주어졌는지, 나한테 유리한 운, 나한테 주어진 능력, 운, 우연성 이런 걸 모르게 한다. 근데 실제 상황은 아니고 가상 상황, 실험, 그러니까 사고 실험인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러한 절차를 둬야지만 공정하지 않겠냐라고 사고 실험처럼 가정하는 거지. 그래서 요 무지의 베일, 즉 원초적 입장을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 회의를 하는 거니까 공정하다. 왜? 무지의 베일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를 모르게 한다. 하나가 자연적 우연성, 다른 하나가 사회적 우연성. 그래서 자연적 우연성이라는 거는 나와 관련된 거야. 나의 능력. 내가 갖고 태어난 천부적인 재능이나 자질. 그래서 자연적 우연성은 나와 관련된 거라면 사회적 우연성은 부모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부모 덕택에 우연히 얻게 되는 그런 가정 환경 등. 부모의 백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무지의 베일을 쓰면 내가 타고난 능력이나 뭐 부모의 그런 조건, 영향 이런 거를 배제한 채 합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만을 위해 뭔가 악용을 못 해. 그래서 무지의 베일을 쓴 요 당사자들의 특성 요것만 정리해 볼게요. 요거. 우선 저마다 자유롭게 회의 상황이잖아. 합의하는 회의 상황이라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고 그 의견의 권리는 평등하게 주어졌다. 그리고 상호 무관심하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서로 관심이 없다. 옆에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게 유건이랑 시연이가 있었잖아. 아 근데 좀 그런가? 유건이가 시연이를 좀 불쌍하게 여길 수 있잖아. 불쌍하게 여겨서 나한테는 피해가 되더라도 시연이를 위해 뭔가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게 없다는 거야. 누구를 옆에 사람을 동정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옆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 그 말은 뭐야? 옆 사람한테 전혀 관심이 없고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다?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야. 나의 이익의 최대화에만 관심이 있어. 왜냐면 인간은 합리적이라. 이때 합리적이라 할 때 리라는 게 이성이거든. 이성이야. 그래서 이성적으로 나한테 최대 이익이 될 걸 계산할 줄 알아.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될 의사결정이 뭘까를 고심할 뿐 감정적으로 누구를 질투하거나 누구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이성적으로만 합리적으로 계산을 할 뿐이야. 근데 봐봐.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지. 이걸 벗었을 때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백인인지 흑인인지 몰라. 근데 모르는데 나한테 최대 이득이 될 결정을 한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무슨 결정을 한다는 거야? 위험을 선호하고 위험 추구적인 결정을 할지, 아니면 위험과 상관없는 중립적인 결정을 할지, 아니면 위험을 피하고 싶은 결정을 할지. 보통 위험 피하고 싶은 피. 그래서 무지의 베일을 썼을 때는 내가 누군지 정말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나한테 최대로 이득이 되는 결정을 하고 싶은 거야. 이때 나는 이걸 책을 읽으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이게 생각이 났어. 아니 이게 생각이 났어. 전통 혼례거든? 정말 옛날에는 내 남편, 내 아내 언제 보는지 아니? 처음? 결혼식 날 이날 보는 거야. 너무 소름 끼치지 않니? 와. 그러니까 만약에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엄마가 와가지고 경희야 드디어 뭐 김서방네 아니지 김간에서 너랑 혼인 날짜를 잡아주셨다. 너 6개월 뒤에 결혼한댄다. 얼마나 좋은 일이니 이래. 그래서 그 김서방은 누군데? 그러니까 나랑 결혼한 남자는 누군데? 그러면 절대 말 안 해주거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게 얼마나 다행이니 결혼한다니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막 엄청 꿈꾸지. 그 김가가 기영이 잘생겼으면 좋겠고 돈도 많아서 나 고생 안 시켰으면 좋겠고 힘도 좋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면 키도 컸으면 좋겠고 좀 박식했으면 좋겠어. 좀 똑똑해서 말이 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막 늘어나. 그러니까 막 꿈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6개월 전에는 그런 생각을 꿈꿨을지 모르지만
차츰 결혼식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해봐. 내일 모레 결혼이야. 곧 남편을 봐. 그러면은 뭘 바랄 것 같아? 여전히 잘생긴 거? 아니야. 아니 나 정상이님이 좋겠다. 아니 그냥 정말 그러니까 눈 떠 있고 눈코입 다 있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혹시 몸이 불편하거나 치질 같은 거 있으면 내가 계속 병수발 들어야 되잖아.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 부자까지 바라지 않아. 그냥 몸 성해서 일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막 알코올 중독자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폭력적인 성향이라 날 때리거나 내 맨날 맞으는 그런 건 정말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평균만 바래. 그러니까 옛날에 막 잘생긴 사람 이런 걸 원했다가 막상 결혼식 날짜 되면 정말 최소한 이것만 제발. 그렇게 되지 않니?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고. 결국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무지의 베일을 쓴 채 내가 누군지 모르면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최악 중에 그나마 최선으로 그걸 바라는 건데, 그게 그 롤스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차등의 원칙이야. 다음 시간에 배우게 돼.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무지의 베일을 써서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내가 거지일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부자이면 근데 벗었을 때 부자이면 상관없잖아. 그냥 살면 되니까. 근데 이걸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노숙자야, 거지야. 그러면 사회가 그러한 최소 수혜자에게 어느 정도 보험적으로 보장해주는 사회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야. 그게 나한테 최대 이득이 되는 사회니까. 그 원칙에 다른 말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을 주는 원칙, 차등의 원칙에 누구나 다 합의하게 된다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를 때는. 그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 최소 수혜자에게 세금을 통해 복지적인 혜택을 주는 사회인 거지. 괜찮니?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보면 이게 되게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갖게 된 나의 사회적 우연성이든 나의 자연적 우연성이든 사회적 우연성이든 이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좋은 부모를 갖고 태어나거나 좋은 능력을 갖고 태어난 게 이게 중간에 어떤 조정작용도 없이 쭉 타고난 운이 한 사람의 일생을 계속 좌우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거야. 롤스에 따르면. 그래서 요거랑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해볼게. 만약에 어떤 개인이 특정한 조건 혹은 여건에서 태어난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그냥 세탁소집 자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재벌집 자식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세탁소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다지 풍요롭지 못하게 근근하게 그냥 살아가. 이건 부정이 아니? 내가 재벌집 자식으로 너무나 풍요롭게 살아가. 이거 정의롭고 옳은 거야? 이 자체는 정의 부정의 기준은 아니야. 우연히 갖게 되는 임의적인 사실일 뿐이야. 랜덤하게 주어지는 사실일 뿐이라고. 좀 심하게 말해서 조두순이라는 그런 범죄자 있잖아. 내가 조두순이라는 범죄자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냥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태어난 거지 그 자체는 부정이는 아니라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임의적으로 랜덤하게 주어지는 거니까. 근데 한 번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누구 집 자식으로 태어났다? 어떠한 능력을 갖고 못 갖고 태어났다? 근데 그러한 기준으로 모든 것이 다 분배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있고 여기까지인데 9분 정도 남았네. 근데 질문이 꽤 있을 거야. 지금 여기까지 들었을 때. 질문이 없으면 다른 반에서 질문했던 걸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질문 혹시 있니? 근데 대체로 부자보다 거지가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가 뭐야? 어떻게 해? 약간 좀 더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줘야지 약간 저한테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조금 풀어서 얘기해 줘 볼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가 한 명이면 대체로 거지는 거기에 거의 10배는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부자가 될 확률보다 거지가 될 확률이 더 높은 거고. 맞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거지들한테 더 유리한 사회가 되어야 저한테 제일 유리한 거니까. 그럼 확률적인 생각도 했을까? 근데 도와주고도 남을 것 같긴 한데 부자라면. 근데 어떤 반에서 무슨 질문을 했냐면 400만 원을 나눠 갖는 걸로 내가 예시를 들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 400만 원을 나눠 갖는 거면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위험 중립적으로 그냥 100 나눠 갖는 게 더 옳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이해되니 그 질문이? 왜 굳이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해야 되죠? 라고 해서 내가 사실은 이게 롤스가 굉장히 덩어리가 크거든? 그래서 얘기를 안 한 부분인데 그냥 이해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야. 뭐냐면 원초적 입장이라는 게 아까 오리지널 포지션이라고 했지. 오리지널. 이게 뭔 의미냐면 너네 혹시 자연 상태라는 말 들었던 거 기억나? 네. 자연 상태. 사회 계약론 할 때. 만인을 위한 투쟁. 맞아. 자연 상태라는 건 국가가 있기 전이야, 있고 나서야. 있기 전이지. 이 원초적 입장도 국가를 수립하기 전의 상황을 가정해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어떠한 국가에 소속된 채 태어나잖아. 근데 이미 있는 국가들은 정의로운 제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 롤스는 이미 불평등이 너무 심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새롭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야. 국가가 있기 전에. 그래서 자연 상태, 즉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채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새로운 분배 원칙을 정한다면 어떨까?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400만 원 이렇게 찔끔을 나눠 갖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롤스는 굉장히 큰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야. 큰 국가를 세우기 전에 어떠한 국가를 만들면 좋을지, 막 정말 큰 자유와 권리 같은 거, 뭐 국방의 의무 같은 거, 이런 큰 덩어리를 어떻게 누구한테 더 많이 덜 이렇게 분배하는 게 옳을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랑 연결된 질문이 그거였어.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한테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만. 특히 400만 원과 관련해서. 근데 이렇게 큰 덩어리라고 하면 사실 내가 누군지 몰라도 돼. 조그만 거는 약간 그게 관련이 있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큰 틀을 잡는 거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훨씬 더 공정하게 되긴 하거든? 더 어렵게 만들었니? 괜찮아? 여기까지.